선생과 함께하는 수학의 바이블, 제티와 함께하는 이군요. 자, 오늘은 12단원 수학적 귀납법을 하고자 합니다. 자, 수학적 귀납법, 수학의 바이블 수학 1 마지막 단원이고요.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마지막 단원이기도 합니다. 자, 수학적 귀납법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수열의 귀납적 정의입니다. 자, 수열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쭉 다뤄온 것처럼 일반항에 의해서 수열 AN을 정의할 수도 있고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에 의해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자, 두 가지 방식으로 정의하는데 그 두 번째 방식, 귀납적 정의에 대해서 이 시간부터 알아보고자 하는 거죠. 자, 귀납적 정의라고 하는 것은요, 귀납법, 우리가 어떤 논리적 어떤 명제를 증명하고자 할 때 논리적인 설명을 할 때 연역법과 귀납법을 설정을 하는데 그 둘 중에 바로 귀납법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개별의 사안들을 가지고 일반적인 명제를 이끌어내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개별의 사안, 일항과 각각의 항들로부터 일반적인 결론을 얻어낼 수 있기 때문이죠. 자, 귀납적 정의는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첫 번째 항, 수열의 첫 번째 항, 그것이 꼭 1항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항, 5항부터일 수도 있고요. 자, 그리고 항과 항 사이의 관계, 두 항 사이의 관계식, 이웃하는 두 항 사이의 관계식, 이 두 가지를 이용해서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할 수 있게 됩니다. 점화식을 한번 볼까요? 자, 점화식이라고 하는 건 방금 보았던 이와 같은 식처럼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점화식이라고 말하고요. 자, 이와 같은 점화식이 주어져 있다. n 플러스 1항에서 n항을 빼니까 d라고 하는 일정한 값이 얻어졌다. 등차 수열이다. 나누었더니 일정한 r이라는 값을 얻었다. 등비 수열이다. 이와 같은 식이 성립한다. 등차 중앙의 성질을 나타내는 식이죠. 등차 수열이다. 또는 이 식을 변형하면 이와 같이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등차 수열이다. 또 등비 중앙을 나타내는 식이죠. 이 식을 변형하면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식이죠, 서로. 이와 같은 식이 성립하면 등비 수열이다. 자, 이처럼 어떤 두 항사의 관계식, 점화식을 보면 이 수열이 등차 수열인지 등비 수열인지를 알아차릴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자, 우리가 점화식에서도 다루는 건 크게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 두 가지입니다. 그 외에 다른 수열은 그다지 크게 다루지는 않는데 거기에서 다루는 몇 가지 수열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 세 가지 수열을 주로 다루게 됩니다. 자, 이 수열은요, 원래는 개차 수열이에요. 원래는 개차 수열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꼴로 나타내졌을 때 n에다가 차례대로 대입을 해서 같은 변끼리 더하면 an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수열의 점화식입니다. 자, 점화식이죠. n항과 n 플러스 1항 사이의 관계식을 주었으니까.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같은 점화식이 주어졌을 때는요, 대입해서 같은 변끼리 곱하면 an을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는 그 해법이 똑같은 방법이죠. n에다가 1, 2, 3, 4 쭉 대입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필요한 한까지를 대입을 하죠. 필요한 한까지를 대입을 합니다. 여기서는 n-1항까지를 대입을 하면 n을 구할 수 있대요. n-1을 대입하면 n-1 대입하면 여기가 an이 될 거 아니에요. 여기가 an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서 좌변에서는 an만 남게 되면서 이와 같이 구할 수 있더라 라는 거죠. 자, 세 번째 점화식을 꼭 좀 잘 기억해 두고 연습을 좀 해두기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은 꼴 an 플러스 1은 pan 플러스 q의 꼴은 이와 같은 형태로 변형을 합니다. 자, 이와 같은 꼴로 변형을 합니다. 자, 반드시 변형을 해줘야 되고요.
그때 알파는 1-p분의 q로 구할 수 있습니다. 자, 1-p분의 q로 알파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알파를 구한 다음에는 자, 이와 같은 식으로 변형이 되는데 자, 이거를 통으로 하나의 수열로 보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의 수열로 보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n항과 n 플러스 1항 사이의 관계식을 나타내고 있는 거고 p가 곱해져 있습니다. p가 곱해져 있다는 얘기는 이 수열의 공비가 p라는 뜻이기도 하죠. 공비가 p입니다. 그리고 첫째 항은요. n에다 1 대입한 거니까 a1-알파 이것이 바로 첫째 항이 되겠죠. 자, 이와 같은 해법을 이용해서 저와 같은 꼴의 점화식 문제를 해결을 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4번과 5번은 그다지 자주 등장하지는 않고요. 5번은 사실 너무나 당연합니다. 역수를 취하게 되면 이런 분수꼴의 수열이 나오게 돼요. 따라서 수열 AN분의 1 은 어쩌고 이 수열 이렇게 생긴 수열에 대해서 뭐 첫째 항과 뭐 어떤 공비든 공차 등 찾아내면 되죠. 자, 네 번째는요. 교육과정에는 포함되지는 않지만 자, 이렇게 생겼을 때 PQR의 합이 0이 된다면 이와 같은 꼴로 변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와 같은 꼴. n 플러스 2와 n 플러스 2를 묶어주고요. n 플러스 1과 n을 묶어줍니다. 그리고 P분의 R 형태로 나오게 되니까 이것도 사실은 뭐 개차 수열의 문제이기는 한데 어쨌든 이것도 쭉 대입해서 계산할 수도 있고요. 이것도 뭐 기억은 해두시기 바랍니다. 주로 1, 2, 3번 세 가지의 점화식이 많이 등장한다는 것, 특히 3번 점화식 꼭 연습해두기 바랍니다. 자, 수학적 귀납법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자, 지금까지는 우리는 수열의 귀납적 정의 그리고 점화식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더 달라지죠. 수열의 귀납법은 어떤 명제가 참임을 증명하는 수학의 증명법 중에 하나입니다. 수학의 증명법은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어떤 이야기 서술 방식 그대로 쭉 논리적인 전개 과정을 통해서 어느 한 방향으로 증명을 하는 겁니다. 그런 일반적인 증명법이 있고 그리고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증명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또 중요하게 배웠던 증명법 또 한 가지는 뭐가 있었을까요? 그렇죠? 바로 귀류법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귀류법. 결론을 부정하고 논리적 전개 과정을 이어갔더니 모순이 발생하더라. 그래서 결론을 부정하면 안 되겠구나 라고 하는 증명법. 대표적인 세 가지 증명법이죠. 그 중에 세 번째 증명법, 수학적 귀납법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도미노에 빗대어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도미노 어떤 건지는 알고 있죠. 자, 도미노가 쓰러지기 위해서는요, 딱 두 가지만 조건을 만족하면 됩니다. 도미노가 쭉 쓰러지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만 만족하면 돼요. 우선 하나는요, 다음 도미노를 쓰러뜨릴 수 있는 조건으로 세워놓으면 됩니다. 그 뒤의 도미노가 쓰러질 수 있도록 앞과 뒤의 관계를 정확히 설정을 해줘야겠죠. 이게 도미노의 첫 번째 조건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요, 누군가는 첫 번째 도미노를 쓰러뜨려 줘야만 합니다. 그래야 그 뒤에 모든 도미노들이 쓰러지겠죠. 그리고 첫 번째 조건을 만족시켜 놨다면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마지막 도미노까지도, 그리고 그 마지막이 없다 하더라도 결국엔 계속해서 끊임없이 넘어지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납득할 수 있죠. 자, 수학적 귀납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명제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참임을 증명하기 위해서는요, 바로 수학적 귀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n번째 항, n 플러스 1번째 항, n번째가 넘어지면 n 플러스 1번째도 넘어진다 라고 하는 것이 정확하게 설정이 되면 그 다음에 할 일은요, 첫 번째 걸 넘어뜨리기만 하면 되죠. 자, 그거를 바이블에서는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연수 n에 대하여 명제 pn이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성립함을 증명하려면 다음 두 가지 사실을 보이면 된다. n이 1일 때 명제 pn이 성립한다. 즉 p1이 성립한다. 또 n이 k일 때 명제 pn이 성립한다고 가정하면 k 플러스 1일 때도 pn이 성립한다. 이와 같은 증명법을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한다. 자, 여기까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나요? n번째와 n 플러스 1번째, k번째와 k 플러스 1번째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설정을 해줍니다. 즉, k번째가 성립한다고 했을 때 k 플러스 1번째도 성립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k번째가 넘어진다면 k 플러스 1번째도 확실하게 넘어질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죠. 그러고 나면 첫 번째 것을 쓰러뜨리기만 하면 됩니다. 자, 순서상으로는요, 첫 번째 걸 쓰러뜨리는 것부터 먼저 보여줍니다. 자, 이것이 성립함을 증명하자 홀수의 합입니다. n항까지의 홀수의 합은 n제곱, n항까지의 홀수의 합 n제곱, n이 1일 때, n이 1이면요, 좌변은 1이 됩니다. 우변도 1이 되죠. 따라서 성립합니다. n이 1이면 좌변은 1항까지 합이니까 1항까지 합 1이고요. 우변에 1 대입하면 1입니다.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같습니다. 참이 됩니다. 성립해요. n이 1일 때 성립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할 일은요. k일 때 성립한다고 가정하고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k일 때 성립한다는 것을 가정하고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는 걸 보여줍니다. 즉 처음에 주어진 식 기억에서 n이 k일 때를 대입해보면 1, 3, 5 해서 2k-1 k를 대입하니까 k제곱. 자, 이것이 성립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n이 k일 때 이것이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n이 k 플러스 1일 때도 성립하겠느냐 라는 걸 증명을 해줘야 되고요. 그것을 보여준다는 건, 자, 기억에서 n이 k 플러스 1일 때면 뭘로 끝나나요? 2k 플러스 1로 끝나나요? 여기는요, k 플러스 1의 제곱이 되나요? 그렇죠? n이 k 플러스 1이면 2k 플러스 1로 끝나고 k 플러스 1이 제곱이 되죠. 그런데 그 앞에는 뭐가 있었겠냐면 k항 2k-1이 있었겠죠. 그렇죠? 따라서 우리 목표는요, k일 때 성립하는 것을 가정했을 때 k 플러스 1일 때 성립하는 걸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즉, 이 식이 성립한다. 이 식이 참이다. 그랬을 때 이 식도 참이겠느냐, 성립하겠느냐, 이거를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식을 비교해 봤더니 여기는 좌변이 1, 3, 5 홀수합이 2k-1까지 합이고 여기는 1, 3, 5, 2k-1에다가 여기까지 더 더해진 거잖아요. k 플러스 1항까지 더한 거니까 당연히 여기까지 더 더해진 거잖아. 따라서 요 식을 이용해서 두 번째 식을 증명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은요, 2k 플러스 1을 더해주는 일이죠. 2k 플러스 1을 더해주는 거죠. 일단 좌변을 본다면 일단 좌변을 보면 2k 플러스 1이 더해져야겠네요. 그래서 양변에 2k 플러스 1을 더하는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2k 플러스 1을 더해놨더니 여기에서 2k 플러스 1을 더해놨더니 이게 그냥 자연스럽게 이것도 완전지 곱식이 되더라. 그리고 이것은 바로 우리가 원하는 우변의 모습이더라. 그러니까 성립한다. 참이다. 끝.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수학적 귀납법 그 증명 과정의 원리에 대해서부터 일단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무슨 짓을 하려는 건가? 그 짓을 왜 해야 하는 건가?에 대한 이해가 명확하지 않으면요, 어떤 등식이 조금 복잡하게 주어져 있거나 아니면 부등식으로 주어져 있거나 이랬을 때 그 갈 길을 정확하게 알지 못할 수가 있어요.
따라서 무엇을 해야 할지, 뭐가 필요한지 이것을 정확히 알고자 한다면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먼저. 자, 수학적 귀납법이 쓰인 놀라운 사례는 바로 페아노의 공리 같은 것에 있습니다. 페아노는요, 이 5가지의 공리를 들어서 자연수를 정의를 했습니다. 자, 자연수를 정의한다. 수학자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뭐 우리끼리는 자연수가 뭐야? 그럼 1, 2, 3, 4, 5야. 아, 그러면 초등학생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6이구나. 그 다음은 7이구나. 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죠. 그렇게 이해되는 것이 사실은 자연수이지만 수학자들에게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자연수를 정의해야 하는 거죠. 1, 2, 3, 4, 5, 6, 7 이런 것이 자연수야 라고 말하면 수학자들끼리는 그렇습니다. 그럼 135는 자연수냐? 응? 135가 자연수인지 13,325가 자연수인지 또한 밝혀줘야만 하는 거죠. 그래서 수학자들에게는요, 자연수를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수가 정의되어야만 1 더하기 1은 2다를 증명할 수도 있습니다. 아하, 하나 더하기 하나는 2개다. 사과가 하나, 사과가 또 하나, 그러면 사과가 2개. 우리는 자연수를 너무나 쉽게 자연스럽게 습득을 하죠. 어린 나이부터. 하지만 마찬가지로 수학자들에게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고요. 1 더하기 1은 2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연수를 정의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앞서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중 5번째를 보면 S가 자연수 전체의 집합의 어떤 부분 집합으로 1이 S에 속하고 n이 S에 속하면 n', 여기서 n'은 n 플러스 1, 다음 항이라고 그랬으니까 후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것도 S의 원소이다. 바로 이 부분이 수학적 귀납법을 차용해서 공리로서 페아노가 해놓은 것이죠. 그렇습니다. 수학자의 세계에서는 간단한 문제는 아니죠. 우리가 고민할 바는 아니지만 어쨌든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서 의미가 있냐면 바로 모든이라고 하는 것에 사실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모든. 어떤 명제가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참임을 설명하고자 할 때, 증명하고자 할 때,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 모든은 사실상 무한이란 말이에요. 무한. 무한의 모든 자연수에 대해서 도대체 어떤 증명 방법으로 증명 귀류법 이걸 설명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게. 모든 하나하나의 자연수에 대해서 다 성립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자동화 시스템. 아하. 어쨌든 이게 성립할 것이니까. 어쨌든 무한 계속해서 다음 시간에 만나요.